자, 그럼 트럼프가 건든 그 국가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관세 잡음, 물론 좀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 있거든요. 국가별로 좀 따져볼까요? 네, 일단 멕시코 25%, 캐나다 25%, 그리고 캐나다는 보복 25%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이 종착지, 트럼프가 왜 중국과 싸움을 심하게 하지 않고 우방국가부터 건드렸느냐, 이걸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목적은 뭐 펜타닐이 어쩌고 이민자가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 돌고 돌아 중국을 압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동안에 중국은 여전히 관세를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미 수출이 굉장히 좋았었죠. 하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대미 수출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멕시코를 통해서, 중국이 캐나다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방 국가를 통해서 그동안에 미국에 물건 많이 갖다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거에 대한 경고성 조치인 거죠. 너네들 여기에다가 우회 통로 뚫어서 우리한테 물건 가져오지 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거고, 그걸 알아들은 멕시코와 캐나다이기 때문에 뭐 캐나다가 과격하게 반응을 했다 하지만 그 품목들을 보면 그렇게 과격한 대응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같이 중국을 좀 옥죄이기 위한 어떤 전략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뭐 한 달 후에 그 이후의 흐름들은 더 지켜봐야 하긴 하지만, 저는 과거 트럼프 1기 때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유연하게 해결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트럼프가 후보자 시절에 가장 많이 강조했던 건 뭐냐면 지금 미국 물가가 너무 높다. 미국 물가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거기에서도 이제 표심을 많이 얻었고. 근데 만약 관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물가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트럼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미국의 힘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서 관세 전쟁, 그러니까 무역 전쟁이라기보다는 무역 협정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보면 일단 미리 예측하면 되진 않겠지만 저는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게 너무나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의 가장 좋은 선택은 뭐냐? 비중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하는 것엔 저도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중을 조금 적게 사는 게 심리적으로 더 편안할 수 있겠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우방구 사실 뭐 나는 화나면 친한 친구도 때릴 수 있다. 뭐 나는 차가운 남자다 이렇게 네. 보여주기식인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었네요. 품목별로 네. 살펴보면. 자, 물가 얘기가 나왔는데 무역 적자가 2년 9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강달러 영향 때문이라고 하고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품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일단 미국도 그렇게 경기가 우리가 지금 숫자로 느끼는 것보다는 그렇게까지 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극과 극, 양극화가 굉장히 또 심해지고 있는 흐름 중에 하나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기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배드 뉴스는 미국에게 혹은 주식시장에게는 저는 굿 뉴스일 가능성은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과 2달 전, 3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표 좋게 나오고 경기 좋다 그러면 시장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안 좋다 안 좋다 하는 게 오히려 주식시장으로의 수급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까지 나쁜 뉴스는 아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 좋아하는 단어, 아니 가장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단어들이 몇 개 있다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데, 그게 사상 최대, 사상 최초, 네. 역대 최고, 역대 최대, 이런 단어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커요. 근데 이번에 나온 적자도 하필이면 단어가 사상 최대라는 단어가 좀 붙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동성은 일시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고용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네. 그런데 내일 비농업 더 뜯어봐야겠죠. 고용 지표가 지금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증시 자체가 실적, 관세, 그런 데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고용 지표도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나요? 물론 크게 어긋나면 이제 시선이 그쪽으로 확 쏠리겠죠. 그런데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FOMC에서의 다가오는 어떤 금리의 방향은 동결로 거의 확정이 되어가는 모습이라서 지금 나오는 지표는 그렇게까지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가장 큰 영향은 그분의 입입니다. 결국 그분이 우리가 자고 있는 사이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전화를 했다고 했는지, 전화를 한다고 해놓고 안 했다고 또 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표보다는 저는 뉴스 플레이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모멘텀 플레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지금 체크해야 될 건 시간입니다.
시간이 무슨 이야기냐? 한 달이라는 유예 기간을 줬어요. 하지만 그 한 달 뒤에 또 추가적인 유예 기간을 줄 수도 있겠지만 한 달 뒤에 또 약간의 과격한 워딩 같은 것들이 나올 가능성도 지금은 있습니다. 지금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꽤 길어 보이지만 벌써 일주일 지났죠. 여기에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보면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거래일 수가 보름밖에 이제 안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 그 보름 안에 만약 좀 찝찝한 부분들이 있다면 빠르게 좀 정리를 할 건 해야 되고 가치 투자를 생각을 한다면 지금 공격적으로 비중을 늘리기보단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부각이 돼서 조정이 나올 때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비중을 확대할 것인지 우리는 지금 그걸 먼저 고민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시장 하락하고 나서 뭐 사지? 하락하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뭘 추가 매수를 해야 되지? 그러면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시장이 안 좋아져서 떨어진다 했었을 때 내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하고 어떤 종목을 신규 매수할 것인지 저는 그 부분도 한켠에서는 계속 스터디를 해 나가셔야 된다는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소식들을 더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전 그분과 관련해서 탄핵안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7시간 전에도 나온 기사긴 하는데 우선 계속해서 속보로 나오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 민주당에서 이제 취임 2주차를 간 넘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라는 폭탄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정치적인 리스크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이슈 정도로 보면 되는 건지. 크게 개의치 마시죠. 예. 네. 어느 나라나 당이 몇 개 없는 나라는 서로 싸우기 마련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노이즈라서요. 크게 개의치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지금 트럼프는 본인이 후보자 시절에 공약했던 부분의 속도를 엄청 내고 있죠. 일단 당선이 되고 나서 생각한 것보다 유해졌나? 생각한 것보다 좀 관대해졌나? 했으나 그는 그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에 너무 일일비하실 필요는 없고 만약 시장이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지금 이 속보로 나오는 탄핵안 때문이다라고 이유가 붙여지면 저는 그건 매수의 찬스로 보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